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원가의 흐름 중에 나올 수 있는 회계 처리 방식, 분계죠. 분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영상까지 원가의 흐름, 그리고 흐름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공식들 정리 한번 했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의 회계의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계라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척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분계라는 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 이제 회계 처리하는 방식 보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원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T 계정으로 살펴보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요약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분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료를 구입합니다. 자, 일단 모든 거래는 뭐 현금 거래라고 가정을 할게요. 뭐 재료 구입하는 것도 현금 주고 구입하는 거고, 뭐 임금 지급하는 것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재료를 구입하는 거니까 나한테는 원재료라는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가 오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지급한 거니까 현금이 이렇게 오겠죠. 자, 이 분계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온 재료를 이제 투입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직접 재료비로 투입을 했어요. 그럼 일단 재료로 투입이 됐으니까 원재료가 감소해야겠죠. 그래서 대변에 원재료가 가는 거고, 자, 직접 재료로 투입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직접비니까. 그래서 차변에는 제품이 와야 하는데 그 제품이 바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이 될 거니까 일단 제품이 아니라 뭐가 오느냐? 제공품이 올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를 투입해서 이제 그 원재료가 뭐가 됐다? 제공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이어서 이제 임금 지급하는 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우리 보통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급여, 이 급여라는 계정은 제조직, 생산직 사원한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사원한테 지급하는 월급은 보통 급여가 아니라 임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건데 이게 그냥 우리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지급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금이 대변에 가는 거고 임금이라는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차변에 임금이라고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은 급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임금을 지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번 달에 우리가 지급한 임금 중에서 그 제품의 제조 원가에 포함되어야 될 게 얼마냐? 그래서 직접 노후비에 집계가 돼야 될 게 얼마냐? 우리가 뭐 공식을 통해서도 살펴봤었고 원가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봤었는데 이번에 분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조 원가에 집계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임금은 대변에 가서 소멸이 됩니다. 대신에 이쪽에는 이제 원가 대상에 집계가 되는데 원가 대상에 그 임금이 집계가 돼야 하는데 자, 그 원가 대상에 집계가 될 때 지금은 직접 노동비, 직접 노후비니까 우리 직접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집계가 된다? 제공품에 집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임금 발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급여라면 여기에서 끝난 다음에 결산 때 손익계정 마감하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조 원가에 그것을 집계를 시켜야 되니까 대변에 가서 없어주되 그걸 다시 어디에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제공품 계정에서 모이게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제조 경비를 지급하는 거에 대한 분개도 해볼게요. 자, 제조 경비도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 올 겁니다. 그런데 뭐 제조 경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전력비도 있을 거고 감가상각비, 뭐 임차료 등등등 있을 건데 우리 전력비로 한번 해볼게요. 전기요금. 그래서 전기요금 지급한 거니까 차변에 전력비라는 비용이 발생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자, 우리 직접 노무비와 마찬가지로 얘도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면은 여기서 끝낸 다음에 결산 때 손익계정 마감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제조 원가에 집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되 다시 어디에서 모인다? 지금 직접 제조 경비니까 어디에서 제공품에서 또 모여야 된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해서. 그러면은 제공품 계정에는 이렇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직접 제조 경비가 집계가 됐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 원가가 얼마인지 점점 집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재료비, 노후비, 제조 경비 중에서 직접비들까지 처리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한번 또 분개를 해볼게요. 자, 이번엔 직접비가 아니라 간접비와 관련된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료비 투입한 거니까 간접 재료비든 직접 재료비든 대변에는 원 재료가 가야겠죠. 그런데 직접 재료비엔 여기가 뭐가 왔었냐면 아까 전에 제공품이 왔었죠. 왜냐면은 직접 재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것을 위해 투입했는지 직접적으로 추적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에 그 제공품이 확실하게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간접비니까 간접비들은 제공품에 바로 다 집계가 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제공품 A라는 것, 제공품 B라는 것, 제공품 C라는 것을 공통으로 만들기 위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일단 어디에 집계를 시킨다고 했었죠? 얘는 제조 간접비라는 계정으로 집계를 시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뿐만 아니라 간접 노후비, 간접 재료 경비 전부 다 차변에는 뭐가 올 것이다? 제조 간접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간접 노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변에는 직접 노후비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뭐 임금이 오면 되겠고요. 간접 제조 경비에도 여기에는 아까 전에 우리 전력비를 들었었죠. 그래서 전력비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간접비 계정에 이렇게 세 개를 다 집계를 시킨 거죠.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는 모여서 끝이 아니라 배부, 즉 얘는 제공품 A라는 거, 제공품 B라는 거, 제공품 C라는 거에 배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제조 간접비 계정에 남아있지 않고 흩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당연히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될까요? 차변에 있던 것들이 어디로? 대변으로 가야겠죠. 대변으로 가면서 이제 자기 주인 찾아가는 거예요. A라는 거, B라는 거, C라는 거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어디에? 제공품 계정에. 지금은 A라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제공품 계정에 제조 간접비가 갈 건데 A에 다 가는 게 아니라 뭐 B라는 거에도 갈 거고 또 C라는 거에도 갈 거고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에 대한 분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공품 계정에 직접비와 간접비가 다 집계가 되는 겁니다. 직접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공품 계정으로 오는 거고 간접비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간접비 계정에 모였다가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제공품 계정에 배부가 돼서 어찌됐든 제공품 계정에 이제 원가가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제공품 계정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뚝딱뚝딱 완성이 돼서 무엇이 제품이 되겠죠. 그러면은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의 분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품이 완성됐으니까 제품은 차변으로 오겠죠. 그런데 그 제품은 무엇이 완성된 거니까? 제공품이 완성된 거니까 제공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제공품은 어느 변으로? 대변으로 가서 없어지는 거죠. 즉 제공품이 없어지면서 그게 뭐로 바뀌는 거다? 제품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분개는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이 제품이 이제 판매가 됩니다. 판매가 된다는 얘기는 제품이 매출이 돼서 나한테 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품을 팔았으니까 나한테 뭐가 들어온다? 뭐 현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분개가 올 겁니다. 그러면은 제품이 판매가 되어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줬다는 얘기는 계속 그것은 자산으로 남아있어야 된다. 이제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수익 창출에 기여했으니까 비용으로 바뀌어서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또 제품이 갑니다. 이거는 이제 팔렸으니까 그만큼 없어지는 거고 차변에는 뭐가? 제품의 매출 원가가 온다. 자, 요거 드디어 이제 제품 매출 원가가 왔다는 얘기는 얘는 소멸 원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멸 원가, 미소멸 원가 기억하실까요? 우리 원가에 분류할 때 거의 처음에 했던 것 같은데 소멸 원가는 제품을 판매를 통해서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제 소멸이 되는 거고 미소멸 원가는 아직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자산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뭐니까 이제 팔아서 수익 창출 활동에 기여했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소멸 원가가 돼야 되니까 드디어 이제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차변으로 와서 자산에서 감소하고 비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자, 요거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우리 처음에 원가에 분류했던 거 영상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뭐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간략하게라도 원가의 흐름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분계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분계가 여러분들이 이 흐름 자체를 이해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계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분계를 다시 볼 게 아니라 원가의 흐름을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원가의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고 나서 분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